여러분, 진짜 열심히 해도 장거리 수영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버릇 고치면 자유형 500m 뚫어버립니다. 단 몇 주만 배워도 쉬지 않고 500m 수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유형만 하면 가라앉고 숨차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전 자유형으로 25m 가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힘만 들고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가라앉기만 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만큼 화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런 벽에 부딪혀서 수영을 포기하고 맙니다. 자유형으로 200m도 완영을 못 해보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워터클렌즈 특강으로 초보자 1000명 특강을 진행하고 알게 된 바로 적용 가능한 자유형 치트키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충분히 이해하시고 따라하시면 자유형 마스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유형으로 25m만 가도 숨이 턱끝까지 차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으로 안 나간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체력 없어도 자유형 10바퀴 쉽게 도는 기적의 호흡법 영상을 먼저 시청해보세요. 자, 우선 지금 1초 만에 고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분들 영상을 보면 10명 중 8명 정도는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손가락 사이를 벌려서 수영을 하면 마치 더 많은 물을 가져올 것 같지만 진실은 이 사이로 다 빠져버립니다. 옛날에 오락실에서 이 사이로 침 좀 뱉던 형님들을 만나보셨다면 왜 빈틈없이 붙어 있어야 물이 새지 않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빠져나가봤자 얼마나 빠져나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연구는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의 알베르토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으로, 이 연구에 의하면 손가락을 벌렸을 때보다 오므렸을 때 학력 개수가 8.8%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손가락을 이렇게 쫙 다 피는 것보다 손가락을 이렇게 힘을 빼고 모아주는 것이 약 10%나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더 잘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는 습관을 빨리 고쳐야 하는 이유는 수영에서 어떤 영법도 이렇게 손을 벌리고 하는 영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손가락을 오므리고 수영하자. 이 손가락 벌리는 것만 신경 쓰셔도 자유형이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5초 만에 자유형 잘해지는 자유형 치트키를 알려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발차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자유형 발차기, 초보자분들 대부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면 무조건 연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만약에 내가 수영할 때 하체가 좀 가라앉는다? 자유형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수면 근처에 있지 않는다? 100%입니다. 여러분은 하체가 가라앉고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우선 자유형 발차기는 초급자용과 고급자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급자용은 허벅지를 다 펴고 발차기를 하시는 것이고, 고급자는 무릎을 굽혀 차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무릎 관절로 발차기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형 발차기 차세요 하면은 열이면 여덟이 이렇게 차게 됩니다. 이건 제 기준이지만 자신의 수력이 한 3에서 4개월 미만이라면 무조건 무릎 펴고 차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무릎을 펴고 차는 방법은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내외전을 걸어서 엄지발가락끼리 서로 스친다는 느낌으로 발차기를 차주시면 됩니다. 수영장에서 자유형 발차기를 하실 때 보면 이렇게 물장구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차시기보다 발바닥이 수면에 찰랑찰랑 거릴 정도, 즉 복숭아뼈가 살짝 나올 만큼 다리를 올려서 발등을 아래로 눌러서 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자 발차기는 수력이 최소 3, 4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게 연습을 추천드리는데요. 고급자용 발차기에서는 무릎을 굽혀서 채찍처럼 발차기를 차야 합니다. 우선 다리를 쫙 펴고 무릎을 살짝 내려서 여기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등으로 눌러서 차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발목을 이용해서 물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 감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연습법은 마리오네트 발차기 드릴입니다. 수영장에서 한 발로 서서 나머지 한 발로 발차기 하는 연습인데요. 연습법도 간단합니다. 일단 무릎을 펴고 이렇게 업킥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무릎을 굽힌 다음 여기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 축구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목을 이용해서 물을 살살 밀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초보자 발차기와 다르게 고급자 발차기는 무릎을 굽혀서 무릎이 발보다 먼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되돌아오는 킥, 업킥의 경우에는 무릎을 굽히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업킥에서 무릎을 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주의해주세요. 또 연습하실 때 주의하실 건 너무 세게 차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형 발차기를 몸에 익히려고 하는 거지 태권도 앞차기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랑살랑 차면서 물을 더 잘 미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 드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그것도 딱 알려드릴게요. 딴 생각하면서도 계속 발차기를 찰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조금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팔 동작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호흡을 할 때 반대손이 물속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 열에 5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자유형을 할 때 한 손은 꼭 이렇게 버티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손이 떨어지면 정면 저항을 많이 받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멋이 안 삽니다.
간지가 안 나요.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유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자유형에서 한 손이 기다려주는 연습은 나중에 장거리 수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연습해주세요. 연습하는 방법은 캐치업 드릴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캐치업 드릴은 이렇게 킥판을 잡고 한 손을 번갈아 가면서 팔동작을 하는 드릴입니다. 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킥판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스트로크를 마친 손이 리커버리에서 킥판을 잡을 때까지 이 손은 킥판을 잡고 계셔야 합니다. 킥판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킥판을 세게 아래로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손을 얹어만 놓는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잡고 해주셔야 돼요. 풀 동작에서는 손을 살짝 이렇게 굽혀서 물을 뒤로 밀면서 팔동작을 합니다. 푸시 동작이 끝나고 물 밖으로 손이 나올 때 주의할 점은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물 밖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자유형 할 때마다 호흡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애쓰지 않아도 자유형 열받기 쉽게 도는 자유형 기적의 호흡법을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오늘은 자유형 치트키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엘리트 선수 출신도 아니고 수영 강사 출신도 아닙니다. 그저 수영을 지독하게 오래 붙들고 있었던 생활체육인일 뿐이에요. 수많은 강습을 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했었고 때로는 2달 만에 수영 강습을 때려치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매번 수영을 그만뒀던 이유가 좀 역설적이에요. 수영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만뒀거든요. 좀 이상한 말이죠. 근데 진짜 그랬어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실력은 안 따라오고 그 격차가 점점 쌓이니까 실망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풀에 지쳐서 수영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수영을 쉴 때는 몇 년을 안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쉬는 동안에도 수영장 앞을 지나가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수영 안 그만뒀으면 지금쯤 꽤 잘하고 있을 텐데 하는 미련이 계속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생각을 좀 다르게 먹었어요.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늘 못해도 괜찮다. 내일 또 오면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고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았더니 잘하려고 악착같이 발버둥 칠 때는 안 되던 것들이 하나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안 것 같아요. 수영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걸. 힘을 줄수록 가라앉고 힘을 뺄수록 뜨는 것처럼 발버둥을 치면 더 깊이 빠지고 편안하게 몸을 맡기면 물이 도와주는구나. 물속에서 배운 이 감각이 저한테는 수영 기술보다 더 큰 가르침이었어요. 안 될 때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게 답이 아니라 잠시 힘을 빼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러면 몸이 뜨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가라앉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겠다는 과도한 긴장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발버둥을 멈추고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는 부력을 믿어보세요. 의외로 쉽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터즈 분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